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인들의 복귀 월요일 시간입니다. 7월 13일 명인들의 복귀 고정 출연자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증시의 포인트 한마디 뭘로 제가 정했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오늘 종합주가수가 1.67% 상승을 했는데, 네, 친환경 샛별이 수소차. 네, 요즘 편의점 샛별이 뜨고 있다는데 증시에서는 친환경 샛별이가 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서 처음에 이 종목 흐름 중에서 반도체 계속 몇 주째 강조를 하면서 놓치지 않고 지난번에 얘기해줬던 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 주목해야 된다. 친환경차에서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친환경 산업주 주목하자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또 배워야 산다 시간까지 특강으로 이어지면서 네 가지 섹터를 주도 산업군으로 주목하자 했는데 거기에 친환경 산업주 있었죠. 또 명인대 복귀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친환경 수소차가 굉장한 강세를 펼쳤습니다. 자,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에 1%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전체를 좀 아우르는 특징 보도록 하죠.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속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여전히 급락과 폭락의 위기에 리스크 어떤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로 계속 인식하고 종목 대응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 월요일 날을 추종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대응에 여전히 열중하셔야 되겠죠. 자, 주도 상승군이 쉼표인데 보시면 이 종목이 아니라요. 오늘 주도 상승군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이버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네이버는 오늘 살짝 쉬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쉬었잖아요. 살짝. 오늘 하루 음봉, 갭상승 음봉.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 갔죠? 이게 아닌데. 예, 지워주고요. 이렇게 갔습니다. 카카오죠? 카카오도 오늘 살짝 쿵 쉬었습니다. 빠르게 여기서 가겠습니다. NC소프트. 예, 며칠째 고점을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바이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진작부터 쭈르르르르 조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만간 반등, 좀 눌렸다가 반등이든 반등 포인트에 나올 만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보시면 계속해서 시세를 끌고 올라왔던 언택트 주라고 할 수 있겠죠. 분류를 하자면 2차 전지까지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삼성 SDI 그렇죠? 약간 쉬었는데 LG 화학까지 있습니다만 이들은 오늘 크게 좀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쉼표 정도 살짝 그런데 주목할 거 후발 다시 말하면 지금 구간에서 이들이 8월 달에 시세 쫙 뽑아서 8월이나 6월 달에 뽑아서 현재 7월 달까지 끌고 올라올 때 자기 고점을 못 넘긴 종목군들이 소위 말하면 경기민감주 전통 제조업체들 그게 누구냐? 우선 반도체도 있겠죠. 보시면 요겁니다. 지금부터 특징을 보시죠. 자, 써볼까요? 여기서 3월 19일에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방금 직전에 봤던 언택트 주도주 2차 전지 바이오 소프트웨어 쪽이라면 그들은 여기서 그냥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증권, 보험, 은행 나머지 싹들이 다 언택트 주도주 말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나 대면 영업하는 쪽은 이렇게 반등 주고서 눌렸다가 이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후발주들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도주는 꺾이는 게 아니라 쉼표 찍고 뒤따라왔던 후발 상승 애들은 오늘 강한 터닝을 좀 보여줬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자동차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확대를 해보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누구냐?
자동차, 기아차, 뭐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롯데케미칼, 또 한국전력. 여기서 한국전력. 저는 한국전력을 오늘 강하게 좀 얘기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전력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 한국전력이 오늘 3월 19일 날 강한 반등 줬을 때는 누구나 다 같이 외바닥 반등이 나왔죠. 모든 종목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서 랠리를 펼친 애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언택트 주도주가 나온 거고, 랠리를 못 펼친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눌렸다 반등, 눌렸다 반등, 왔다 갔다, 삼성전자처럼 모두 비롯된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저점에도 반등 주다가 또 깨고 반등, 또 깨고 반등, 또 깨고 반등인데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을 줬거든요. 여기서 힌트, 주목할 거 뭐냐? 이겁니다. 오늘 요 반등에서 향후에 이 고점, 직전 고점, 반등 고점, 그 다음에 저점, 요 사이에 껴있잖아요. 저는 이게 외바닥이고, 이제 오늘 터닝포인트 보여준 시점이 저 외바닥에서 돌리려고 하는 쌍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중요한 반등 위치가 나타났다. 그래서 향후에 한국전력이 이 25,000원대를 도달하거나 넘어가려고 하는 액션이 보이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저것이 외바닥으로 형성해서 이탈될 가능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걸 보시죠. 한국전력. 경기가 좋으면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요, 불도 막 켜고 공장도 막 돌려요. 전기 사용량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공장이 장사가 잘 돼서 공장의 생산이 막 잘 되고 뭐 수요가 늘어나면, 주문량이 늘어나면 공장에 돌리지만, 공장에 올스톱 해버리면 전기 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든 공장이든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그 하나의 투자 팁이나 힌트를 통해서, 아이디어, 띵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전력의 바닥이, 경기 바닥의 시그널을 보여주거나 암시하는 경우가 과거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는 점 보시죠.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진 가도록 하죠. 보시겠습니까? 92년도 최저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최저점입니다. 이때는 일본의 부동산 경기, 이때는 대한민국의 IMF 생각하기도 싫은 시점.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도는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사태로 개인 부채 위기, 그리고 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 다음에 2011년도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 공교롭게도 한국전력의 증시 대바닥권에서 경기 바닥권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시면 한국전력이 3년 연속 음봉, 3년에서 4년 정도의 하락 구간은 있으나 그 이상은 없었거든요. 현재 1년, 2년, 3년, 4년, 5년 차의 하락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구에서도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게 하나이글스가 과연 산미 슈퍼스타즈의 뭐 최다 연패냐, 아니면 전 세계 최다 연패 기록을 쓰냐 안 쓰냐 있었는데, 결국은 연패는 타이거에서 멈췄거든요. 한국전력이 5년차 연속 음봉이 나올지언정 내년도 또 빠져가지고 10,000원 이하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은 집도 팔고 주식도 다 팔고 모든 자산 다 팔고 현금이나 금덩어리 들고 계시는 게 맞겠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내려온 거에서 빠르게 못 올라갈지언정 더 내려갈 가능성 없고 하반 경제 쪽에서의 반전, 그리고 바닥권의 시그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의 기회로 보신다면, 지금 한국전력은 저점을 형성해서 올 초 3월 달이 외바닥이고 오늘 터닝포인트가 쌍바닥일 거야라는 가능성을 전제해 보셔도 저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를 비롯해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고려아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케미칼, 에틸렌 쪽이죠.
결국 이것들이 경기 민감의 바로미터가 되는 산업 소재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의 터닝포인트가 오늘 나왔다라는 거. 언택트 너만 가니? 나도 좀 가보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 플레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요거 하나 빨리 먼저 거꾸로 갈게요. 제가 그 수급이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거. 이거 잠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3월 9일 기억나요, 여러분? 기준 잡아줬잖아요. 3월 9일 이때. 응? 외국인이 일별 동향으로 가장 많이 매도한 날은 무조건 회귀하게 되어 있다. 3월 9일 개파락 음봉입니다. 그날이 회귀한 겁니다. 무조건. 근데 보면 이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으나 6월 7월부터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가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쌍끌이 매수가 1,000억 원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다는 점은 앞으로 뭐 더 강화된다, 얼마 들어온다. 제가 뭐 외국인한테 너네 매달 며칠날 얼마 쓸 거니 알 수 없는 거고, 그거 알아내는 사람도 없을 거고, 예측만 뿐이죠.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땐 과거에 이런 통계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변환점이 좀 같이 동시에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주도하면서 막 매도 공세를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엎치락뒤치락해서 수급의 점진적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수급의 우호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거고요. 자료에 하나 좀 더 제가 자료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걸 보도록 하죠. 제가 왜 반도체를 계속 강조했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체 영업이익인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비중이 2분기에 무려 46%입니다. 그냥 절반이라 생각하면 돼요. 에? 절반이 그냥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이니까 뭐 모바일도 하고 가전도 있습니다만 그냥 반도체 쪽이 더 강조하는 포인트죠. 반도체만 떼어놓고 얘기한 거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절반이라면 결국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의 축, 그리고 소위 말하면 떡고물이 떨어지든 그 나비 효과가 있든 반도체 산업들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중소기업들, 개별기업을 끊임없이 찾아내라라고 했는데 SK모터즈 오늘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나모터즈도 지난 시간에 실리콘 카바에도 또 얘기해드렸죠. 전력 반도체 쪽이 크다라는 거,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주, 오늘 뭐 MK전자도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패키지 그 본딩 와이어 쪽인데 이 종목도 이제 후발 상승 강하게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찾아내야 돼요. 반도체는 끊임이 없다. 게을 한 번이라도 실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찾아서 보면 좋은 종목군들이 나온다는 거. 변동성 대비해서 리스크 부과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건 여러분들의 심리일 뿐이지 시장 그렇지 않다. 계속 제가 이 시간에서 가이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걸 표현하자면 차별화된 종목 장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차별화된 종목 장세는 원래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고 계속 나올 거니까 관건은 지수의 단기 급등에 따라서 또는 코로나의 재유행이나 역습에 따라서 부담을 갖고 근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심리만 기다리는 분들은 사실상 종목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거라고요. 종목 발굴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해드리고요. 이제 지수 전략에 있어서 한 가지 끝으로 보면 양대 지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대 지수 흐름은 전진 스텝 어떻게? 치고 빠지고 하는 누가 생각납니까? 뭐하면 다 알리가 생각나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지수 자체가 양대 지수가 전진하면서 조금씩 전진 스텝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종목을 줄기 종목 장세로 포커스를 맞추셔라. 그래도 지수 궁금합니다 하는 분 있을까봐 제가 예상하는 하반기 지수 가져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예상하는 하반기 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양대 지수 흐름이 전진 스텝 나오는데 올해 연시가가 2201포인트입니다. 2201포인트가 연시가입니다. 하반기 지수 흐름에서 3월 19일 저점은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돌 맞을지 모를까봐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3월 19일 저점은 안 깨요. 안 깬다고. 안 깰 거야가 아니고 이제 안 깹니다. 못 깹니다.
어느누가 뭐 폭락이 오나 뭐라고 떠들어대도 안 깨는 거 안 깨요. 3월 9일 날 자리가 회귀할 거고 올라올 거라고 그토록 3월 달에 얘기했듯이 지금 뭐 그걸 염두에 두고 기억해 주신 분들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신 분도 있겠죠. 속쓰린 분도 있겠죠. 제가 온다고 했으면 온다라는 거.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요. 고민할 건 적어요. 초록색이냐 주황색이냐 파랑색이냐. 결국에 연시가 기준으로 연고점을 좀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초록색의 시나리오냐 아니면 주황색으로 올해 연고점은 못 넘어가고 연시가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미끄러지고 돌파 시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연중 하프가 중심이에요. 그게 하프 자리 피보나치 할아버지 알려준 하프 자리 그게 1857이라 1857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 움직임이냐. 설마 파랑색식으로 1857을 좀 급격히 이탈시키면서의 변동 주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임이냐. 이 얘기는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쌍바닥이 소위 말하면 파랑색처럼 깊게 나와줄 거냐 아니면 초록색처럼 나올 똥 말똥 나올 똥 말똥 하면서 횡보 등락하면서 전진 스텝으로 갈 거냐 이거거든요. 저 확률은 1번이 10%, 2번하고 3번이 딱 45%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내려오면 위기입니까? 그것이 파란색식으로 급락이 오던 점진적으로 지그재그로 하락을 하는 주황색이 오던 아니면 횡보식으로 초록색이 오던 눌림은 하락은 기회인 거지 위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올해 저점은 98년도 저점 08년도 저점처럼 앞으로 최저점 역할을 매우 톡톡히 할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서요. 지수 대응은 올해 하반기 7월 17일까지는 재미 못 본다고 했잖아요. 7월 17일까지 하여튼 재미없어. 지수 가지고 뭐 변동이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아무런 재미없고 7월 17일 이후에 가서 어떤 변동이 좀 나오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의 종목 흐름을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흐름은요.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수소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수소차가 왜 올랐을까요? 수소차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이 올라간 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수소차는 뭐가 올라가나? 전기차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화면을 보시겠지만 이게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는 뭐 상시 DP라든가 뭐 CIS 움직인 거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게는 안 움직였는데 오늘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일진 다이아 와우. 인지컨트롤스는 넥소에 들어가는 온도 제어 쪽이거든요. 두산표스, S표스, 일진다에는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지 쪽이 무지하게 셌습니다. 그리고 뭐 코롱 머티리얼인가 뭐 세종공업도 움직였는데 특이한 건 효성중공업이나 EM코리아나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나 JNK에이터 일반적으로 강했던 것들인데요. 이 수소차 쪽은 왜 이렇게 세게 움직였냐면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딱 한마디로. 넥소가 많이 팔려서?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띠익띠익 그러잖아요. 수소는 수소 충전소가 올해 현재로 제가 알기로 40기인데 운영된 게 30기거든요. 근데 2022년까지 330기를 국내에 설치하기로 정부 정책의 목표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30기니까 약 10배 정도가 충전소가 늘어나는데 2년 사이에 당연히 그러면 충전소 관련된 충전소 운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수소 연료라든가 수소 가스 쪽은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뭔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수소 산업, 수소차 쪽이 그 이전에 1, 2년 전에 테마로 형성될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좀 장기 테마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좀 더 세게 움직였다는 걸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에서 오늘 보면 K푸드 지난번에도 뭐 농심, 짜파구리, 예? 기생충 때문에 불당면, 삼양, 비비고, 만두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음식료에서는요 오늘 CJ 제일제당 또 신고가입니다. 예, 비비고 만두 그리고 풀무원, 바른 먹거리, 풀무원, 두부식품. 공교롭게 제가 금요일날 미서진단 특별 그 코너 시간에 진단했던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에 나왔던 거를 무시해버리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올랐는데 결국 바른 먹거리 K푸드 뭐냐면 두부식품 쪽에서 풀무원이 미국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데 K푸드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짜파구리, 농심, 불당면, 삼양, 비비고 만두, 제일제당, CJ
그리고 풀무원, 두부식품. 이렇게 K푸드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식료 업체들도 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음식료 업체는 계속 주목이 안 될 거예요. 방송에서 별로 다루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요. 왜? 근데 반도체나 바이오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래산업이라 생각 안 하거든. 근데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이들 종목은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라. 이런 얘기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코오롱인더 주목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심, 오늘 뭐 화학업체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그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틀에서 얘기해 줬죠. 후발 상승이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좀 주목됐냐면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잠깐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예요. 코오롱인더 처음에 상승했을 때 왜 올라왔습니까? 아라미드, 슈퍼섬유, 미래산업을 책임질 소재. 요즘은 그래핀 때문에 또 난리치는 종목도 있죠. 어쨌든 이때 그랬다가 특허 침해 소송으로 미국 뒷폰하고 싸움하다가 2015년도에 양사 합의가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 상승해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코오롱인더 그래서 너 돈은 벌어? 밥은 먹고 다니냐? 물어본 거예요. 누가? 송강호 씨가 살인의 추억처럼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는 것마다 좋은 거는 아는데 다 적자야. 예? 이 구간에서 CPI 투명필름도 적자 보고 있지. 아라미드도 증설은 하고 있는데 뭐 흑자 보는 게 없지. 그런데 올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된다더라.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요거 주목 좀 해야 되겠죠? 왜 흑자 전환이 되는지는 오늘 밤 9시 30분 CSC 브리핑 항상 하는 온라인 투자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 발굴이 곧 기회다. 오늘 상당히 센 종목이 있었는데요. 드림텍입니다. 이 드림텍이라는 회사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드림텍 오늘 뭐 일봉상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그 전부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적으로 이제 나온 게 갤럭시 폴드의 지문식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건데 이 회사의 포인트는 그 전부터도 이때 움직일 때 무슨 이슈가 나왔었냐면 지문식 솔루션 이때 나왔어요.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의 30초 진단 코로나 진단 감염 키트를 개발하는 거. 그게 또 얘기 나와서 이때 급등했던 건데 결국은 본 게임은 임팩트는 삼성이었구나. 이 회사는 원래 PBA 모듈 쪽인데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목한 건 모 회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드림텍, 나무가, 그다음에 AI 매틱스, 자율주행 관련된 이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 회사가 누구냐? 바로 유니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올 때 왜 올라오지?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유통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인바운딩 형태로 유통기업에 몰아주게 했거든요. 인텔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다. 이 회사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종목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기회다. 지수의 부담, 코로나에 대한 부담만 갖고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 좋은 종목 발굴을 다 놓치고 수익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명인의 해안. 오늘 명인의 해안에서는요. 종목 장세 자신 있게 도전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그리고 종목 발굴이 곧 기회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뭐 말씀인데 미래를 꿈꾸지 마십시오.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 얘기를 왜 제가 하고 싶냐면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뭐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인용을 한 건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급락해서 그때 나 신용 뭐 쓰다가 많이 손해봤어요. 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거 뭐 3배, 100배 무슨 햄버거 먹듯이 막 몇 배 먹을 거예요. 한 번에 확 회복할 거예요. 막 꿈만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 증시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금 흘러가는 전진하는 스텝에 따라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 근면하게 가면 여러분의 계좌가 줄어들었던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겁니다. 아셨죠?
너무 심리적인 부담만 갖고 증시를 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9시 30분 매주 월요일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죠. 전방에 나가 있는데 CSC 브리핑 유망 핵심 종목 공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